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FOMC 당일입니다. 오늘 그 경계감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렸는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은 344.65로 끝났고 선물은 346.40, 거기에서 생기는 베이시스는 약 1.75 정도 됐고요. 이론 베이시스가 2.25 정도로 현재 선물은 약간의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는 2619.08, 코스닥 871.84로 오늘 900 도전했다가 찍고 밀리면서 고점 대비 3% 정도 크게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감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낮았을 거고요. 오늘 아침 대비 많이들 계좌가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종목도 포함해가지고 하락 종목이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00개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랜만에 또 나왔고요. 자, 그런 와중에 가장 오늘 눈길을 끌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일단 하락 쪽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오늘 아침에 직전 고가인 79만 1,000원을 돌파하는 듯 하더니 한호가 차이로 찍지 못하고 오늘 고점을 낮추면서 음봉전환 깊게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사실 오버한다 싶었어요. 원래는 왜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밀리는 코스를 예상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뒤늦게 기관들과 함께 약간 개인들 꼬시기를 진행하는 건지 기존의 개인들의 수급으로 이루어져 있던 에코프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외국인들이 이어서 관리를 하다가 오늘 개인들한테 조금 떠넘기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아침까지 강했다가 돌파했었잖아요. 여기 추세선을 돌파했다 말씀드렸었는데 돌파했다가 오늘 다시 이탈시키는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2차전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쌍고점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인데 뭐 내일 바로 다음날 살리는지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내일 FOMC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심이니까요. 여기에 개별적인 내용이 어떻게 붙었든 뭐 중국 쪽에 오늘 이슈가 붙었던 거는 뭐 어쨌든 뭐 다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결국 중요한 거는 그게 언제 터졌냐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하필 또 터지는 종목들이 또 힘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코스닥을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으로 이끌었고 다른 종목군들도 오늘 약했죠. 바이오도 오늘 아침에 받아주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뚫어냈어요 밑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걸리긴 해요. 제약바이오가 오늘 지켜줘야 될 자리를 못 지켰다라는 게 좀 찝찝합니다. 다만 바로 밑에 하단에 노란선 지켜주고 있고 일시적으로 이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또 그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약했던 것도 아니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많이 떨어진 거는 있어요. 오늘 뭐 현대바이오라든가 현대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때렸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영향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SCM 생명과학이나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깼는데 일단 좀 깬 거는 좋지 않지만 오늘의 좀 특수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투심이 하루 종일 좀 밀리는 그런 날이었으니까 FOMC 앞두고 경계감이 좀 커지면서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 고가에서 뭐 크게 뭐 떨어지진 않았지만 갭을 메우는 정도로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어떤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섹터는 없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오늘 또 신경 써야 될 종목들 생겼죠? 신경이 쓰인 종목들. 아, 이거 어디 갔어? 동일금속, 동일산업, 박림, 만호제강, 대한방직. 요게 오늘 하한가로 오전에 살짝 밀더니 점심시간 때쯤 해가지고 다 밀어버렸는데 지난번에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세방, 뭐 하림지주, 다울투자증권 뭐 요런 것들 CFD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느냐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뭐 뚜렷한 내용은 뭐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추정되는 사유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더 디테일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러나 이게 CFD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SG증권 그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또 얘네들은 지난번에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등 이런 8개 CFD 종목과 다르게 CFD에서 레버리지가 잡히지 않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은 조금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부 대한방직의 경우 지금 신용 비율이 7.41%. 어쨌든 CFD 영향은 좀 적을 겁니다. 얘네들은 CFD에서도 1대1로 가야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얼마나 잡히냐가 일단 중요한 거죠. 하한가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그 레버리지가 극복이 안 되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점한가 밀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빚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투자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CFD를 하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자꾸만 생긴다라는 게 우리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작전 같은 게 난무하다 했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기존에 거래 없이 많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천천히 상승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한 방에 어떤 매물, 반대 매매는 이제 신용이나 어떤 다른 뭐 이거에 대출이 걸려 있는 경우 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또 터질 수가 있겠죠. 얘를 담보로 빌린 경우, 그러니까 주식 담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주식 담보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환이 안 됐다던가 뭐 만기 연장이 안 됐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었겠네요. 이제 어쨌든 뭐 작전성으로 보이는 것들이 자꾸만 터져요. 뭐 앞으로도 더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갔고 그다음에 거래가 약한 것들은 웬만하면 처리를 해두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하니까요. 갑자기 터지면 대응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것도 또 점심 먹는 시간에 또 터졌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순간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식간에 나타나는 일이니까요. 또 중간에 VI 걸리고 막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 저도 한번 더 어떤 종목이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그 장중 방송이나 이제 카톡방에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톡방에. 그 다음에 오늘 소금 관련주들이 좀 3개 상한가로 갔는데 약간 반해치성이네요. 식품 쪽들 연관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것들, 뭐 오늘 아침에 우양도 올라갔고 마지막에 제가 장중 방송에서 한탑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렸네. 한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소금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그냥 단기 작은 테마가 형성된 거니까 오늘 사실 시장에서 해지용으로 잘 움직였고 뭐 설탕도 이슈가 있는데 뭐 대한제당 같은 거 보면은 오늘 자세를 좀 잘 잡아놓고 끝나긴 했어요. 흐름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만들어 놓고 끝났는데 뭐 이런 것들이 또 쉽게 보여지긴 하지만 또 찌라시가 또 많이 돌았고 반대로 또 한 방에 또 뒤통수 치면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경계하셔야 될 겁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나스닥 얘기를 시작해 보자면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죠. CPI 발표 이후에 추가 상승을 보였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계 심리도 많이 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3월 만기부터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올라왔고 3개월 넘게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사실 올해 내내 올라간 거죠. 올해 연봉 계속 상승하는 거였으니까 올해 연봉 풀연봉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계감도 드는 시점이기도 하고 내마녀의 날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 이제 3일 남은 시점에서 개인들 숏 비율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개인들 숏 가져간 사람들 완전히 끝까지 죽일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어느 정도 적당히 마무리 지으면서 청산하면서 끝낼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FOMC에 따라 그 파동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PPI 발표. 당연히 CPI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해요. PPI보다 CPI가 더 중요하고 중국의 경우는 PPI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을 좀 해주시고 오늘 근데 PPI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또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것은 FOMC 당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영향을 그래도 결정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물론 금리의 경우는 이미 9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동결에 대한 확률이 90%까지 올라오면서
이틀 전이었나요? 월요일에 70%, 어제 80%, 오늘 90% 해가지고 하루에 10%씩 동결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뭐 진짜 만에 하나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동결로 보는 경우가 뭐 맞죠? 유력하긴 합니다. 그래서 FOMC 결과가 동결로 결정이 난 것 자체는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상 새벽에 4시 넘어서 기자회견이 중요할 거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한 말 한 말 자체가 굉장히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유로 보시면 될 거고요. 지난번 그러니까 3월 달까지 해가지고 초반에 이제 연 초반에 상반기 1분기 때 있었던 FOMC는 이 기자회견이 좀 애매했어요. 기자회견 때 은행 이슈를 주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은행 리스크에 대해서 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거의 줄을 이뤘어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와 관련한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한 거는 거의 다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하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FOMC라고 보여집니다. 기자회견 파월 의장의 연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연설보다 기자회견. 그래서 그것도 오늘 나스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당연 뭐 아시다시피 다들 잘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오늘 이제 내일 우리 장은 위클리 옵션 만기와 함께 큰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요걸로 넘어가는 거 위클리 옵션에 대한 포지션을 오늘 여기다 안 적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오늘 장중에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카톡방과 장중 방송에서도 위클리 옵션 포지션이 어쨌든 내일 만기니까 위클리 옵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썩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양매도로 닫았고요. 수급 좀 보면 오늘 위클리 옵션에 외국인들은 양매도로 포지션 닫았죠. 그래서 위클리 옵션은 기관과 개인들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기관에서는 이제 금융투자가 중요하겠죠. 금융투자는 오늘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없었어요. 토탈.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방 포지션 338에서 340의 최적 구조를 만들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당장 내일만을 바라봤을 때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하락을 원할 겁니다. 오늘 기관 금융투자들이 좀 때려내긴 했죠. 오늘 금융투자는 많이 안 때렸네. 4천억 정도 기관들이 좀 때려냈는데 내일 외국인들이 사주는 쪽으로 간다면 금융투자가 매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적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개인들은 상방이에요. 개인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방에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반대로 금융투자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즉 하방 압력을 내일 FOMC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위클리 옵션 쪽에 힘이 작용하면서 만기일이니까 금융투자 매도가 나오면서 338, 340 적어도 340 라인 지금이 코스피 200이 344.65기 때문에 4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 하락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중간에 어느 정도 청산이 일어나면서 마무리 지을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열려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FOMC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파월 의장의 연설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시장이 생각하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이런 반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덜 매파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겠죠. 오늘 코어 CPI가 좋지 않았던 것을 PPI가 상쇄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발표될 내용 보면서 그렇게 된다면 상승하겠죠. 오늘 떨어진 거 너무 오버했네 시장은 그렇게 인식하겠죠.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코스닥 중심으로 좀 밀리면서. 근데 좀 오버했네. 오늘 제가 지킬 자리 여기라고 생각했던 자리까지 왔잖아요. 오늘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 자리를 일시적으로 좀 넘어갔어요. 여기 선 보이시죠? 이틀 전에 지켰던 자리 비슷한 형태로 지켰고 여기까지 밀리면서 오늘 좀 과하게 떨어졌다라고 인식된다면 내일 바로 끌어올리겠죠. 그 투자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서 선물을 많이 매수했죠. 처음에는 500억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줬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카톡방에 오전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모습들을 이거 외국인들이 선물 외국인 갈색선 초반에 이 부분이죠.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계속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좀 흔들고 나서요. 여기 아침에 좀 빠르게 흔들고 나서 V턴 만들고 나서 500억 가지고 팔고 사고 하면서 계속 박스를 만들었었어요. 큰 박스를. 그러다가 좀 더 매도하고 다시 매집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영향력을 크게 주다가 밀다가 여기서 다시 담았다라는 거예요. 더 싸게 담았네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 샀다 팔았다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수익이었을까요? 라고 살펴보면 오늘 여기다 써놨습니다. 제가 오늘 토탈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11억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실현 손실을 봤어요. 실현한 거. 즉 오늘 매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 손실을 봤지만 누적으로 4천억을 더 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서 이 산 것을 가지고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 산 것을 가지고 단기 판 걸 아니에요. 그렇게 짧은 단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산 것을 지키면서 위에 있던 부담되는 부담되는 물량을 정리한 거죠. 손실 처리를 정리한 거죠. 그 다음에 더욱더 큰 나중을 위해서 밑에서 더 많이 산 겁니다. 즉 외국인 입장에서는 내일이 중요하지 않아. 내일이 뭐 어떻게 됐든 뭐 결과가 따라 위든 아래든 막 잡힐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뒤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FOMC가 하방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흔들었다가 다시 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시장에 큰 부담을 느끼지 마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더 선도해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당장 내일 위클리 옵션의 중요도를 떨구고 그 뒤의 상황 월물 옵션에서 이번에 347.5 콜매도 베팅했던 거 약 수익 실현하고 이거 약익절하고 개인들은 347.5 어제 대량 매도했던 콜옵션 약손절하고 이걸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선물을 사고 옵션에 대해서 어제 뒤집어 놓으면서 어제 포지션을 뒤집어 놓으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좀 더 멀리 위쪽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흔들어 대든 올라갔다가 뭐 흔들어서 대든 결국에는 하반기에 더 위에다가 시장을 끌어올릴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구간들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 구간에 너무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흔들려야만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의도들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옵션 어제 대량으로 콜옵션 매도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잖아요. 요거 바로 환매수했다라는 거 347.5 지점했다가 환매수 바로 했다라는 거 그 지점은 어제 방어가 됐습니다. 어제 이 지점에서 방어를 했죠. 여기 어제 요 고점 요게 347.5 지점이에요. 코스피 200으로요. 선물은 349.5 가까이 됐죠. 이거 코스피 200으로 놓고 보면 딱 드러납니다. 코스피 200으로 놓고 보면 이 지점이 347.46으로 딱 찍었잖아요. 여기가 347.5 어제 콜매도 했던 지점 방어 해놨는데 오늘 그걸 다 청산했습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청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이걸 돌파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 된 겁니다. FOMC 결과가 좋다면요. 어쨌든 7월물까지 남은 거래 21거래일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변수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멀리 올라가는 방향 쪽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시장에 단기적인 출렁임에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카톡방 입장하셔서 공부 같이 해나가실 분 010-8719-2757로 문자 혹은 카톡 주시면 되고요. 주실 때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닉네임 혹은 뭐 구독하셨다라는 거 캡처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에 올려져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더 빨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밤사이에 시장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유튜브 라이브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